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새벽 2시에 갑자기 온몸이 막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보통은 막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죠. 그렇죠. 짜증내면서 이불 걷어차고 일어나서 대충 막 긁거나 정 안 되면 샤워를 한 다음에 다시 침대로 다이빙을 하잖아요. 네, 10중 8구,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시 눕는 대신에 그 고요한 방바닥에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새벽 2시요? 아,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아마 열의 아홉, 아니 99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의 주인공은 바로 이 새벽 2시에 가려움증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해프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순간에서 수백 년 된 동양 철학의 정수로 곧장 빠져들거든요.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2025년 12월 9일에 작성된 개인의 양심 노트, 그리고 홍익학당 양심이 답이다라는 로고가 적힌 아주 흥미로운 문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소박한 새벽의 기록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사실 오늘 자료를 처음 분석하면서 저 역시 이 기록이 가진 그 실용성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용성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겉보기에는 그저 한 개인의 소소한 일기장,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정보의 홍수와 끝없는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아, 철학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실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노트의 첫 장면에 따르면 글쓴이는 새벽 2시에 가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가려워서 잠이 깬 거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어서 좌선정,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명상에 바로 돌입을 해요. 신체의 가려움이라는 아주 1차원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어떻게 선정이라는 깊은 정신적 몰입의 상태로 반번에 이어지는지 저는 그 연결고리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트에 적힌 불교적 인식론의 개념들을 먼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다소 낯선 한자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아, 네. 한자가 좀 있었죠. 아니비셜 신해, 그리고 색성향 및 촉법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공식이요. 먼저 그 아니비셜진에부터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이나 의식을 의미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에다가 의식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색성향 및 촉법은 자연스럽게 이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겠죠? 감각의 대상, 눈으로 보는 건 색깔이니까 색, 뭐 이런 식인가요?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과 모양인 색, 귀로 듣는 소리인 성, 코로 맡는 냄새인 향, 혀로 느끼는 맛인 미, 몸으로 느끼는 감촉인 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라보고 인식하는 생각의 대상이나 현상인 법을 말합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 네, 이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인식 대상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 감정, 그리고 삶의 순간들이 찰나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노트의 첫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머릿속에 확 그려집니다. 글쓴이가 새벽에 느낀 가려움이라는 감촉, 즉 촉이 자신의 몸, 즉 신을 강렬하게 자극했던 거군요. 그렇죠. 신과 촉의 만남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그 신과 촉의 만남에서 끝났을 겁니다. 가려우니까 박박 긁고 끝내는 거죠. 맞아요. 본능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분은 그 자극을 알아차리고 샤워를 한 뒤에 명상을 해야겠다는 생각, 즉 법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의지, 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네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이거 일상으로 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라는 성을 귀라는 이로 듣고
아,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당장 일어날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생각. 그러니까 법이 작동하는 그 찰나의 순간과 똑같은 메커니즘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겪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는 매 순간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반사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확 꺼버리거나 가려움에 무의식적으로 피부를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것처럼요. 네네. 하지만 이 양심 노트의 작성자는 그 촉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즉 선정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전환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불교의 감각 체계가 우리가 겪는 이 일상적인 자극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구조를 진단해 주었다면 자료의 다음 부분은 그 자극에 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으로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유교 철학이 등장하죠. 맞아요. 유교 경전인 중용에 16자 요결이 등장하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16개의 글자가 대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 16자 요결은 유학의 핵심 수양법을 단 16글자로 압축해 놓은 심오한 철학적 코드입니다. 4글자씩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글자씩 4문장이요? 네. 첫 번째는 인심유의입니다. 사람의 마음, 즉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이나 사리사욕은 항상 위태롭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아, 인심은 위태롭다. 아까 언급하신 알람을 끄고 더 자고 싶은 마음, 맛있는 것을 보면 배가 불러도 끝없이 먹고 싶은 마음, 혹은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 폭발적인 감정들이 바로 이 위태로운 인심에 해당하죠. 듣고 보니 제 하루의 90% 이상은 이 위태로운 인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끊임없이 자극을 쫓고 편한 것을 찾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구절이 뭔가요? 도심유미입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마음, 즉 우리의 선천적인 양심은 그 소리가 너무나 미세하고 희미해서 알아채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죠. 도심의 희미하다. 네. 시끄러운 욕망의 확성기 소리에 파묻혀서 모기 소리만한 양심의 속삭임은 일상 속에서 거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란한 본능의 소음 속에서 그 미세한 양심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는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구절입니다. 유정유일. 오직 정성스럽게 그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 순수하게 집중해야 하는 뜻이죠. 유정유일. 집중해라. 네. 희미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엄청난 정신적 집중과 깨어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앞서 노트의 작성자가 새벽 2시에 가려움을 느끼고 나서 곧바로 좌선정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가려움이라는 물리적 자극, 즉 인심의 요란한 소리를 일단 가라앉히고 유정유일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을 선택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열한 집중과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구절, 윤집걸중입니다. 윤집걸중이요? 진실로 그 중심,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꽉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꽉 잡는다. 이것을 좀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이 수백 년 된 조선 선비들의 수련법이 요즘 현대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마인드풀니스나 멘탈 케어의 핵심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랑 맞닿아 있네요. 시끄러운 본능과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니까요.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도덕적 수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전적인 방법이 더 있다는 건가요? 네.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조신, 마음을 조절하는 조심,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중도를 잡는 가장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깊고 거창한 철학적 개념들을 오늘 아침에 만원 지하철에서 시달렸거나 아니면 내일 아주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실생활 적용이 중요하죠.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전에서 쓰지 못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 양심 노트의 후반부는 우리를 그냥 철학의 구름 위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 양심 성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원리를 화요일 아침에 사무실이나 금요일 저녁에 식탁 위로 가져오는 방법을 딱 보여주거든요. 총 6가지 덕목에 대한 자가진단표가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죠. 이 6가지 덕목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몰입과 선정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가? 또는 당시에는 깨어 있었는가? 이거 참 뜨끔한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의 자동 항법 장치를 켜둔 채로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죠.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쇼폼 영상을 막 넘기고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밀린 업무 이메일을 생각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온전히 깨어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지 묻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라는 질문이죠. 역지사지네요. 네, 직장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거나 커피숍에서 종업원과 작은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잠시 멈춰서 상대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정의입니다. 질문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가하지 않았는가인데요. 이거 아주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룰이네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룰이죠. 운전을 하다가 무리하게 막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의 차량을 보면 엄청 화를 내면서도 막상 내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슬쩍 새치기를 하면서 합리화하는 우리의 그 이중성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 같습니다.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절입니다. 질문이 참 흥미로운데요.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수용했는가? 생각과 언행이 겸손하여 조화를 이루었는가?입니다. 상황의 수용이요? 네. 보통 예절이라고 하면 인사를 잘하거나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만 떠올리는데 이 노트에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예절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기차가 지연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역무원에게 따진다고 해서 기차가 빨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만 지옥이 될 뿐이죠. 맞습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화로운 행동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과 세상에 대한 진정한 예절이라는 거네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인생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실입니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즉,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는지를 묻는 거고요. 네, 실천력을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마지막 6번째 덕목인 지혜에 던져진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지혜의 질문이 뭔가요?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 한 줄의 문장이 이 양심 노트가 가진 철학의 백미이자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함, 그리고 자명함.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정언 명령이라든가 선과 악의 이데아 같이 복잡하고 좀 추상적인 용어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노트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누구나 몸으로 직접 느껴본 감각적인 단어들을 척도로 내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노트가 가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양 철학이나 다른 학문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잣대로만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분석하려고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논리를 많이 따지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실제 삶은 어떤가요? 너무나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논리만으로는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일들이 투성이죠. 이때 이 노트는 우리의 직관적인 감각이라는 아주 정밀한 센서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렸을 때 머리로는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나 명치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불편함,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시가 하나 탁 들린 듯한 그 거북한 느낌, 그게 바로 찜찜합니다. 그 느낌 확실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살짝 속였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감각이잖아요. 네, 몸이 먼저 알죠. 그러니까 아까 16자 요결에서 도심유미, 즉 양심의 소리는 아주 미세해서 잘 안 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희미한 양심이 우리에게 보내는 최초의 경고 알림? 그게 바로 이 찜찜함이라는 불쾌한 감각인 거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반대로 어떤 조건이나 타협 없이 내 마음이 맑게 환해지고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는 아주 단단한 상태가 바로 자명함인 거고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다면 그것은 아까 말한 위태로운 욕망, 즉 인심이 미세한 양심의 소리인 도심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억누르고 있다. 반대로 자명하다고 느껴진다면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꽉 잡은 윤집골 중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이 양심 노트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거창한 도덕군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복잡한 자기 합리화의 껍질들을 다 걷어내고 내면의 직관적인 신호에 스스로 가장 솔직해지는 훈련을 매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훈련. 이 흥미로운 기록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갈무리해 볼까요? 새벽 2시의 가려움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어떻게 빨아들이는지 불교의 6가지 감각 체계를 통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안이비설신해와 색성향 및 촉법이었죠. 그리고 위태로운 마음을 다스려 중심을 잡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16자 요결을 거쳐서 매일 밤 자신의 직관에 찜찜한지 아니면 자명한지를 묻는 아주 실용적인 현대의 양심 노트까지 쭉 달려왔네요. 긴 여정이었네요. 이 여정은 결국 미친 듯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단단하게 쥐고 있어야 할 나만의 내면의 나침반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봅니다. 과거 선비들이 살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요.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색성, 향 및 촉법, 즉 외부의 감각적 자극이 정말 1분 1초 단위로 끊임없이 시각과 청각을 때리면서 쏟아지는 시대거든요. 스마트폰만 봐도 알 수 있죠.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망인 인심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자극적이고 위태롭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반면에 양심의 소리인 도심은 각종 정보의 소음과 자극에 꽉 막혀버려서 더욱 희미해졌고요. 들을 틈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중심을 잃기 쉬운 환경에서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깨어 있었는가? 나의 선택은 찜찜함 없이 자명했는가? 라고 묻는 이 노트의 실천은요. 그 어떤 심리 상담이나 자기계발서보다 당신의 멘탈을 굳건히 지키고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게 듣고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자극적인 쇼폼 영상과 알림 소리에 길들여지도록 설계되고 있다면 매일 밤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양심의 소리를 기록하는 이 아날로그적인 행위는 어떨까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자기 반성을 넘어서 이 거대한 디지털 도파민 시스템에 대항하는 가장 우아하고 혁명적인 일종의 브레인 해킹 방식이 아닐까요? 오늘 밤 하루를 마감하며 적어내려갈 당신의 마음속 양심 노트에는 어떤 찜찜함과 또 어떤 자명함이 기록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